특집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최경주 프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소개해 드릴 분이 또 나오셨어요. 그 최경주 재단 주니어 골프 지원 단장이자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친구이자 뭐 좋은 자이자 뭐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자, 이경훈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최경주 재단에서 주니어 육성을 맡고 있는 이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인상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최 프로보다는 제가 좀 인상이 좀 더 유하죠. 차마 그렇다고는 얘기 동의는 못 하겠고요. 예. 자, 두 분이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고 들었습니다. 프로님 어떤 사이신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서울에 왔을 때 네. 제일 먼저 만났던 친구고요. 그 당시에 공을 굉장히 잘 쳤습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예, 잘 예, 쳤는데 예. 이제 그 쇼 게임이 네. 정말 좋아서 가끔 이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이제 좋은 친구고, 또 연습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예. 예,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들을 네.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경주 재단에서 이제 앞으로 골프 육성에 관계된 또 아이들, 또 주니어 골프들, 또 많은 일들을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도 있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또 보게 네. 되고 너무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하고 특별히 같이 나왔습니다. 이경훈 프로님, 네. 저희가 뭐 최경주 프로님 프로로서의 모습은 진짜 많이 알잖아요. 뭐 더 이상 그렇죠? 설명 예, 필요 없는데 예. 인간 최경주, 친구로서의 최경주는 솔직히 어떠세요? 인간 최경주는 네. 사실 골프를 잘 친다는 건 뭐 이미 뭐 예, 어떤 다 누구나 다 뭐 음. 사실 골프를 안 하는 사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근데 최 프로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첫 인상은 정말 되게 강력했어요. 조금 무서워요, 사실은. 네. 그렇죠.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근데 무섭다라기보다는 인상이 워낙 예. 강렬하시니까. 그래서 예. 제가 정말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네. 저 친구하고는 힘으로는 내가 안 되겠구나. 네. 근데 뭐 단 하루 만에 되게 이렇게 친해졌어요. 이렇게 하루 만에요? 같은 침대에 자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을 또 다고 예. 네, 뭐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19살, 20살 때니까요. 아주. 네. 네, 최경주 우리 프로는 예. 제가 시합 때,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가끔 가기도 하고 시합 장소에 같이 가보면 되게 사람들이 뭐 속상한 게 좀 있지 않느냐, 잘 안 맞았을 때, 최 프로가요. 그러니까 시합도 안 되고 했을 때. 네. 근데 되게 이제 준비를 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시합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까. 예, 걱정되죠. 네, 그게 걱정도 어. 되고 괜히 저 나무 밑에 가서 고개 한번 숙이고 저는 예. 막 답답하고 가슴도 치고.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라카에 오면 예. 다 끝나고 라카에 오면 되게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럼요. 아무리 네, 친구라도. 근데 예. 최 프로는 딱 와서 처음에 딱 손짓을 합니다. 손을. 야, 괜찮아. 골프가 다 이렇지 뭐. 안 됐다 다음에 또 되면 되지 하고. 먼저. 예,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에 대한 배려, 또 골프에 대한 배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안 되더라도 되게 좀 편하죠. 근데 미리 네. 알아서 위로를 해주니까 저를. 멋진 선수가 저를 위로를 해주니까 원래 요즘은 아주. 원래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말씀을 잘하는 게 좀 전염이 되나요? 이경훈 프로님도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나오시기 전에 나 어떻게 해요 막 하시더니 두 분이서 그냥 토크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게 저희가 오늘은 그 두 분의 그 쇼게임 레슨을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최경주 프로와 또 이경훈 프로 두 친구분, 정말 20년 넘게 쌓아온 그 우정과 그들의 실력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쇼 게임은 흔히들 마무리라고 그러죠.
우리 음식 먹고 나머지 그릇 다 잘 씻어야 되는 설거지라고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많이 동감을 하고 저 역시도 쇼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근데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쇼게임이 참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배워야 된다는 걸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US 오픈을 샌디에고에 갔을 때 샌디에고에서 필 밀케슨 선수가 내 앞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선수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 밀케슨 선수가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얻은 영감이 있고 그거를 제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니까는 공의 스핀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공의 스핀을 오히려 줄이면서 소프트하게 떨어져서 굴러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린 주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띄워치는 플랍샷을 손목을 쓰지 않고 그냥 몸 자체로 쓰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치핑을 할 때 낮게 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샷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화면상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행동으로나 모션으로 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 이 프로는 이게 띄워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많을 겁니다. 잠시 후에 이 프로도 시범을 보여줄 건데 제가 하는 그 왼손의 힘을 가지고 공을 가져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2년 전에 그 샌디에고 US 오픈에서 그 깊은 러프에서 공을 소프트하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걸 해서 이 손목을 많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니까는 임팩트 순간에 몸 동작에서 공을 가져가는 이 순간에 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몸 스피드로 충분히 이렇게 가져가 주니까 페이스에 계속 붙어 있는 그런 현상으로 가는데 보시면은 그냥 손목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뭐 코킹을 한다, 뭘 한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코킹을 하는 것보다는 코킹이란 자체는 꺾이는 부위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꺾여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코킹이 다 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상체를 가지고 스윙을 해주면 벌써 이만큼 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딱 꺾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코킹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리 꺾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손목을 먼저 푸니까 뒷땅 나오고 탑볼이 나오고 하는 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이 시합을 통해서 이 해봤는데 그게 이 어깨를 이용한 충분히 어깨로 돌린 이 스윙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주다 보니까 공의 스핀 양은 일정해지고 떨어질 때 구르는 양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터득하고 또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스에서 손목을 쓰는 것보다 이 삼각형을 그대로 한 번에 움직여서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접어 올리는 콕을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접어 올리면서 왼손에 굴곡을 없애고 충분히 몸으로 쳐내주면 공은 자연스럽게 뜨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는 몸 자체를 계속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채를 계속 땅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낮게 가는 거죠. 보기에는 어쩌면 똑같이 보이는데 내용 자체가 아니 다른 거죠.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보여지는 동작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스윙이 약간 다르는데 이거를 손목을 써가지고 찍어낸다든지 그럴 때에 불안정한 임팩트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몸 동작을 이용해서 낮게 보내주는. 우리 이 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는 그런 샷 참 잘하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걸 이제 해보다가 이 손이 이렇게 찢어진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프로께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 시합 중이었습니다. 하루 끝나고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흔히들 얘기하는 플랍샷이라고 그러죠. 그 라프에서 이제 되게 잘 빠져나오고 또 벙커샷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유용하게 쓰는 건데 제가 타이거가 그 연습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벙커나 라프에서 왜 쟤는 저렇게 잘 빠져나올까? 그거 봤는데 아까 채프로가 얘기한 그립에서 타이거는 변형을 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좀 흔히 네, 좀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예. 흔히 로프트가 로브샷을 할 때는 다 여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백스윙이 갔을 때 이 열리는 동작을 타이거는 더 한번 감아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백스윙을 하니까 훨씬 더 열려요. 페이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채프로한테 또 한번 딱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되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채프로가 해보더니 괜찮은 것 같더라도 제가 볼을 던져줬어요. 여기서도 해봐라, 저기서도 해봐라. 근데 갑자기 뽁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돌멩이 있는 데서 돌에 이 페이스가 부딪혀가지고 손목에 부상을 입어서 그 시합에서 컷이 됐습니다. 아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만큼 무언가를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었는데 그 동작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스핀량, 그 다음에 러프에서 잘 빠져나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잘 되었었는데 역시 이 프로 같은 경우는 그 보는 어떤 집착력,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하는 걸 이렇게 잘 보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해보는. 그래서 제가 그 스윙을 피싱 샷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네. 보여줘 보시죠. 예. 왜 피싱 샷이라고 했냐면 공을 치고 간 동작에서 채를 다시 끌고 오는 비슷한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효과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앞에서 채프로가 어떤 손목을 쓰지 않는가 모든 거는 아마 그 채프로가 워낙 잘 설명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피싱샷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채프로가 그냥 저한테 붙여준 거예요. 아까 가다가 볼을 이 채하고 로프트하고 붙여가다가 이제 끝에서 끌어당기는 건데 이거는 그냥 어떤 프로들이나 저희가 보통의 샷들은 채를 열고 그냥 이렇게 내려치기만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면은 또 스핀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걷어 올리거나 그래도 되게 이 볼이 짧아지거나 스핀량이 오히려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채프로가 이야기한 그 모든 상태에서 저는 그냥 끝에서 손목만 릴리스가 되는 느낌으로 그러면 가고 있는 볼을 한번 땡긴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삼아서 그린 주위에서 되면은 아까 채프로가 한 거는 손목을 그대로 갔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놀이를 하고 저는 이 어프로치를 되게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시간이 있을 때에 끝에서 한 번 더 채주는, 그러니까 채를 헤드를 손목으로 끌어당겨서 채주는 느낌으로 한번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게 손목의 감각은 되게 좋아지리라 네, 생각이 이게 이제 그린에 떨어지면요 공이 탁탁 서져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습을 했었는데 골프는 수만 가지의 기술이 있는데 제가 다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저기 이프로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굴리는 것만큼 쉬운 게 없더라. 그래서 나는 아예 굴린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굴리는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아마추어들 많은 걸 보고 이렇게 했는데 굴려서 거리 맞추는 이 임팩의 정의만 잘 알면은 엄청난 스코어가 팍팍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이경욱 프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굴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오른발에 놓고 이 페이스가 쓴 상태에서 이 친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꼭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이 그립의 힘이 끝날 때까지 동등한 힘으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가지고
이거를 퍼트하는 식으로 하려니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로봇 같이 어깨로 쳐야 됩니까?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다 보면 볼이 되게 딱딱하고 이게 먹힌다 그러죠. 땅에 먹거나 탑볼을 치거나 이런 경우도 나오고, 또 반대되는 분들은 볼을 굴려야 되니까 이렇게 몸을 숙여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찍어요. 그러다 보면 더 큰 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립의 동등한 힘이라는 거는 제가 셰프로 악수를 하면은 이 악수하는 정도의 그립 힘이 딱 잡았으면 스윙을 천천히 하든 스윙을 빨리 하든 제가 쥐고 있는 힘은 똑같습니다. 이건 속도 싸움이거든요. 그냥 스피드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은 감으로. 제가 지금 이 볼을 3개를 꺼내서 연속 동작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그립의 힘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그립이 아까 셰프로가 말한 대로 잘못 잡아가지고 빠져나간다거나 하면은 되게 어색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연속 동작으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원, 투 하나 동작으로 연결 동작으로 쉬지 않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치면은 끝에는 피니시까지 처음에 자연스럽게 잡았던 힘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런닝이라 해서 꼭 어떤 동작을 요하지 말고 그냥 편한 자세로 한번 오른발에 놓고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흔든다는 동작으로 한번 연습장에서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주 이 설명과 이런 게 참 좋았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걸 아까 이제 피싱 샷 있잖아요. 이거를 아마 태영 씨 같아요. 그 시합을 하는 중에 그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처음부터 바로 됩니까? 안 되죠. 막 그린의 온도 안 됐는데 막 다들 실망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에 굴리는 샷으로 칩빈을 했습니다. 결과는 3위라는 거죠. 쇼트리였는데 우리가 항상 실수가 되었을 때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곧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과 그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주의에서 실수할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 다음 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즐거운 골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붙이면 네. 프로님 그거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야 되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을 이제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상체 동작과 하체 동작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 손을 놓고 만약에 친다고 했을 때 이 소리가 나려면 때려야 됩니다. 이게 부딪히는 속도감이 참 중요한데 이 부딪히는 것이 일정치 않고 아까 설명했듯이 항상 다르다면 소리가 다를 겁니다. 어떨 땐 세게 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날 수도 있고 빗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가 항상 맞는 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한 속도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윙을 해서 쳐보세요. 그럼 그린 주의라면 정말 많게는 30야드, 적게는 20야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까지만 올라가서 몸을 붙이고 그냥 임팩만 해준다면 항상 정확한 속도감으로 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거지만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깨를 회전하되 단지 팔꿈치와 이 겨드랑이가 자기 그 옆구리에 붙어 있는 겨드랑이를 떨어뜨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스윙을 하면 이 스윙의 힘이 공이 얼마만큼 굴러간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린 주위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신감이 생기니까 홀컵쪽으로 가깝게 붙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공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힘으로 가격을 했을 때 가는 거리, 이걸 알면요, 이제까지 어프로치를 했던 거에 성공률이 90% 이상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두 분이 풀어놓으시는 말씀이 주옥 같아 갖고요. 전 집에 갈까 봐요. 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시청자 전화가 지금 계속 오는데 셰프로님 일단 좀 전화를 좀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기승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고요. 바로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최경주 프로님과 통화돼서 너무 가문의 영광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저기 왼손 그립이 항상 최경주 프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립을 항상 굉장히 견고하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왼손을 좀 꽉 쥐었을 때가 공이 좀 잘 맞는 느낌이었는데 오른손이 항상 좀 견고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최경주 프로님께서 오른손의 검지와 엄지를 항상 중요시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조금 오른쪽 다운스윙 들어갈 때 오른쪽 어깨가 좀 덮치면서 릴리스가 좀 안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자주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그거를 좀 연습을 할까요? 네, 그거는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릴리스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왼손의 중심이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보면은 몸의 동작이 항상 일정하게 채를 쭉 펴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은 오른손이 겹치기 시작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을 쳤다고 가정하라고 돌렸을 때의 이 꺾이는 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손 검지를 이용해서 임팩을 하다 보니까 세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 다음 동작에서 왼손은 빨리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스피드에 밀리는 겁니다. 왼손의 중량하고 오른손의 중량은 반반입니다. 50대 50으로 두고 왼손의 악력이 50이라고 하면 오른손도 5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른손을 세게 잡고 왼손을 약하게 잡으면 훅이 날 확률도 있고요. 또 임팩트 순간에 스피드가 빠르면 우측으로 벗어나는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주신 분은 임팩트 순간에 왼손의 중력이 더 오른손보다 많다 보니까 임팩트 순간에 순간적으로 끌고 오는 힘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 상태에서는 감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임팩트 순간에 미리 풀려고 하는 습관이 나올 수 있는데 오른손에 그 힘을 더 왼손과 동등하게 준 상태에서 가볍게 스윙을 턴을 시킬 때 채가 왼쪽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공이 갑자기 왼쪽으로 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홀드해 버려요. 그게 심리입니다. 그 심리에 절대 기준을 두지 마시고 왼쪽으로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이 가운데로 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또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공은 절대 똑바로 안 갑니다. 그걸 똑바로 가기를 원해서 그걸 똑바로 치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 공의 고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스윙을 100% 다 했더니 공이 왼쪽으로 가더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게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이 가운데로 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의 악력은 50대 50으로 주는 것이 좋고요. 오른손이 꺾이는 양만큼 임팩 이후에 재빨리 왼쪽으로 꺾이는 왼손에 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본다면 채를 계속 가져가는 이 동작이 아니라 임팩이 되자마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채 자체가 굉장히 빨리 왼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생각에 공이 왼쪽으로 갈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돌리다 말고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공이 오히려 스트라이크가 납니다. 역회전이 돼가지고.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네. 단순한 건데 그거를 너무 왼쪽 그립에 집착한 나머지 임팩트 순간에 이 돌려주는 동작에서 너무 왼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왼손을 너무 뻘뜨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빨리 겨드랑이를 붙여서 이 돌려주는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도움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아유, 말씀을 쏙쏙 귀에 쏙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두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최경주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두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 제가 그 퍼터 할 때, 예. 퍼터 할 때. 항상- 퍼터요? 예, 항상 퍼팅 할 때, 퍼터 할 때, 그때 항상 그 뭐랄까 좀 흔들려요. 그래서 일정한 그 왼손의 힘하고 오른손 힘하고 이제 어떨 때는 오른손에 집중하다 보면 힘이 좀 더 들어가서 땡기는 맛이 좀 나오고 네. 또 왼손으로 너무 또 이렇게 힘을 주고 치다 보면 좀 슬라이스 같이 약간 열려갖고 공이 가고 그 템포가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그 주신 이제 질문은 유동근 씨의 그 문제는 항상 칠 때마다 이 균형감이 없이 한다는 거고 손목이 너무 흔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그렇게 좀 하다 그래요. 보면 일정한 속도감이 안 나옵니다. 일정한 속도감이라는 것은 리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속도를 정확하게 내려면 상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매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를 들고 그냥 가만히 들고 어깨로만 만약에 스윙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채가 돌아갔다 오는 이 각도가 항상 일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을 놓고 그대로 어깨로 쳐주면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꺾이는 양이 손목으로 간다든지 또 이 팔로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팔로 하는 거하고 어깨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팔을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어깨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등에 있는 근육을 같이 움직였을 때 이 움직이는 양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추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틀어 놓으면 항상 일정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하듯이 중심축이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합 때나 항상 퍼팅을 할 때 중요시 여기는 거는 제 이 등 뒤에 있는 이 근육이 항상 축이 된 상태에서 흔들었을 때 이 흔들어지는 양을 가지고 거리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백스윙의 크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물론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등에서 나오는 그 느낌에 팔을 고정시켰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옆동작에서 큰 어깨 근육으로 이용했을 때 항상 일정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다닌다는 것은 내가 공을 일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공이 됐을 때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근 씨 같은 경우는 손목에 이 흔들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칠 때마다 다쳐 맞거나 열려 맞거나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할행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feet, 4feet 정도 오면 벌써 불안 심리가 높아져 가지고 자꾸 몸이 움직인다든지 먼저 간다든지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등 근육을 이용한 회전 그러면 우리가 이 손에다가 퍼터를 부착했다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어깨로 해줘 보세요. 그럼 스윙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기만의 느낌을 가지고 쳐보라는 겁니다. 퍼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안 들어가더라도 섭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네, 네, 아이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귀한 레슨 받으셨어요. 자, 아유, 시간이 생방송이라서 저는 이경훈 프로님 얘기도 많이 듣고 싶었는데 네. 오늘 첫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한 100번 하신 분 같아요. 아.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저 오늘 아주 저도 놀랐습니다. 깜짝 되게 놀랐어요. 처음 필드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되게 설레고 되게 긴장되고 이게 같이 공존을 해서 네. 저는 아주 오늘 우리 최 프로 때문에
아주 좋은 경험도 했고 예. 네, 또 골프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아주 되게 즐거웠습니다. 예, 오늘 쇼게임 알려주신 거 저도 가서 꼭 한번 해보겠고요. 네. 최경주 프로님 미국 가셔야 되니까 여기 네. 계셔서 저희 아카데미 남으셔서 좀 레슨 좀 가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최경주 프로의 벙커샷 탈출법이 소개됩니다. SBS 골프 아카데미 최경주 프로와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비거리는 더 커진 460cc 헤드에서 온다. 비거리는 혁신적인 기술에서 온다. 비거리는 완벽한 튜닝에서 온다. 비거리는 R9에서 온다. 2010 R9 Super Drive. 비거리는 TaylorMade에서 온다. TaylorMade, the #1 driver in golf. 오늘 다 전체가 남탕으로 가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세팅인데요. 오늘 남자의 자격이군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거 빗소리야 빗소리. 레슨 투어 빅토리 1박 2일. 이 프로그램은 승리를 부르는 이름 나이키 골프, 오클리, 양양 골든비치 골프 리조트와 함께합니다. 도전 7기 선서. 다른 도전자들이 플레이할 때 떠들지 않는 나는 신사다. 실수에 생떼 쓰지 않고 패배에 승복할 줄 아는 나는 신사다. 나의 순서가 아닐 때 개인 행동을 하지 않는 나는 신사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도전 정신을 잃지 않는 나는 신사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 윌링 이동수 넘버원 컬러볼 올빅과 함께합니다. 특집 SBS 골프 아카데미 최경주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시지만 그중에서도 벙커샷, 특히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김대현 프로가 그 미국의 집에 가갖고 벙커샷 특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때 너무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시범 보여주고 한번 해봐. 네. 그러고 이제 계속 같이 했거든요. 예, 한 예. 4시간을 하니까 언제 우리 다른 거 하냐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할 거라고. 그럴 정도로 벙커샷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배상문 프로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다 알려주시면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즐겁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는 거죠. 다 베푸시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도 낱낱이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경주 프로의 벙커샷 노하우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참 많이 없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아마 벙커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봐왔고 제가 설계를 하면 벙커턱을 많이 낮추겠다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벙커샷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벙커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냥 보통적으로 하는 거지만 모래를 때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2년 전인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모래를 때려야지 분사에 의해서 모래가
튀어서 스핀이 먹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필 릴슨 선생님이 저에게 사사해 준 게 볼이 박혔을 때 그다음에 그걸 떠내는 샷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이스크림 샷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분이 알려주면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항상 심어줬고 그걸 저는 연습을 하루에 400개, 500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는 그린 옆에 공이 박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박힌 거를 정말 매일 몇백 개씩 합니다. 왜? 한 번의 샷을 위해서 연습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모래는 절대로 때려야지 모래를 떠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를 때리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윙의 각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윙은 그냥 회전에 의해서 내려치는데 모래는 조금 다른 임팩트의 손목을 더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때려주는 거죠. 이게 때려줄 때의 임팩트의 그 순간적인 힘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이 코치님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밑에 이 소울로 공을 치는 거다. 근데 소울을 내려치는 게 아니고 저는 소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보면 이 옆에 사이드로 보면 백스윙 한 상태에서 임팩이 내려올 때 이 밑으로 공을 이렇게 모래를 때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모래 분사에 의해서 공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동작입니다. 스윙은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로 하고 몸 동작은 똑같이 하고 스윙은 어떻게 하고 다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래를 때리냐 모래를 파느냐인 겁니다. 모래를 파면은 판다는 것과 때리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모래를 파는 것은 헤드가 지나가면서 모래에 흔적을 내는 거고요. 때리는 것은 정말 모래가 팍 이게 터지는 분산에 의해서 공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분산하는 거를 지금 해볼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백스윙에서 다운시 내려오는 스피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공 뒤에 2cm 후방을 내려칠 때 이 손 동작이 이 페이스의 뒤에 이 솔 부분이 그냥 모래에 딱 맞았을 때 소리가 이런 식으로 착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채를 내려올 때 이렇게 세워서 내려와요. 세워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각도가 죽어져 가지고 모래를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래서 스핀이 안 먹죠. 그 앞에 턱이 높으면 턱에 이렇게 맞는다든지 그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모래를 이렇게 파다 말고 이렇게 멈춰버리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이 없어요. 그다음에 공을 집어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 있게 이 모래를 못 때려서 그렇습니다. 모래를 때리는 방법은 지금 설명했듯이 공 뒤를 정확하게 이 스윙 자체는 똑같습니다. 단지 오픈 스탠스에서 목표선에 이 헤드를 맞춘 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올려서 모래 뒤를 쳐주는 거죠.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거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페이스 밑면을 가지고 모래를 가격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 그 양으로 거리를 조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오픈 스탠스에 페이스를 오픈해 놓고 임팩트 순간에는 최대한 단시간에 내려오면서 모래를 때려버리는 그런 스윙으로 해주시면 분명히 탈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러브 엣지 가지고 하면 60도 러브 엣지가 이게 64도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게 더 심하면 더 많이 오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이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웨지를 가지고 56도나 57도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면 충분히 나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힌 공인데 공이 이제 라운드를 하다 보면 공이 이 하늘 이제 높이 떠서 가다가 짧았을 경우 빵가 턱 밑에 이렇게 꽂히는 경우가 있죠.
그거 보통 에그 후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전에서 하면 더 좋지만 제가 이론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스윙은 올라가서 내려와서 찍어서 모래 분사로 가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방식인데 채를 적당히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인 페이스를 놓고 그다음에 스윙을 이 가파르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 상체 회전에 의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최대한 빨리 접습니다. 빨리 접어서 그다음에 내려 찍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 찍었다가 마지막 부분에 채를 오른손이 놔주고 왼손을 떠줍니다. 그러면 페이스가 갑자기 열리기 때문에 공이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고 스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샷들은 실전에 가서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흔히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PGA 투어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노력하고 하지만 실수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얻어낸 것은 맞는 순간에 임팩트 순간에 채를 누가 빨리 잘 오픈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박힌 공을 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스윙을 가파르게 든 다음에 순간적으로 공 뒤를 찍어서 그 다음에 채를 순간적으로 놓고 헤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공이 완전히 스핀 양이 많아져 가지고 그린에서 많이 구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거고요. 또 벙커샷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누가 탈출을 잘 하느냐죠. 잘 할 때는 자신감 가지고 모래를 때렸을 때 그 때린 양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탈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레슨에 총 집합을 해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어쩌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이라는 리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 둘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백스윙에서 멈췄다가 내려와라.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뭐 다 이루어라. 그러니까 스피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립에서 발전돼서 스윙이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되는데 공이 잘 안 맞는다. 칠 때마다 다르다. 이거는 뭡니까? 칠 때마다 속도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가서 임팩트 내려올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러한 동작을 생각을 하면서 쳐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임팩트 순간에 헤드 스피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스윙의 리듬만 생각한다면 똑같이 하나 둘의 임팩이 들어가는. 그런데 어떤 많은 분들이 이런 리듬을 생각하지 않고 또 굉장히 또 빨리 치신 분들도 있어요. 벌써 느낌 자체가 빨랐다 늦었다 하기 때문에 공의 방향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치실 때마다 임팩트 순간에 모든 부분을 다 잊고 스윙 자체를 하나 둘에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 그러면 항상 일정한 스피드로 공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스윙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스윙인데도 비거리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임팩트에 주는 리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리듬을 꼭 참고하시고 그립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한 다음에 리듬을 하나 둘에 항상 마음속에 헤아리십시오. 특히 코스가 어렵고 프레셔가 오는 홀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 둘을 기억하고 친다면 그 리듬은 성공할 것이고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충분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님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아니, 모자라서
예, 땀 좀 일단 네, 닦으세요. 아우, 땀이 많이 예. 지금 막 받아 적고 싶고 계속 제가 옆에 딱 모셔놓고 지금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이거 내가 평소에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좀 안 물어봐서 이 얘기 못했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거보다도 네. 어떻게 그렇게 살짝 치는데 멀리 가느냐. 이런 네. 거를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단순하게 쳐야 됩니다. 만약에 시계추가 갔다 왔다 하는데 막 복잡한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스윙은 마치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시합 때 프레셔가 오면 네. 제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를 머릿속에 다 담아놨던 거를 하나씩 끄집어내 보면서 그 홀에 맞는 것을 딱 기억 속에 담아놓고 그 연습 때 내가 했던 그 모양을 그대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질 않아요. 네. 복잡한 스윙일수록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스윙일수록 공은 엉뚱한 들어갑니다. 그걸 많이들 잊고 삽니다. 제가 꼭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복잡할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담지 마세요. 가끔은 그런 어떤 뭐 기구를 이용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몸에 저장되는 게 많다 보면 네. 어디서부터 막 고민한 사람이 많아요. 시작해야 되는데 무언가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다 기억을 이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하고자 하는 스피드는 다 온데가 없고 그냥 공 맞추기에 바쁜 그런 스윙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공을 치는 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요. 혹시 이렇게 투어 중에 이렇게 하실 때 오늘은 조금 안 맞는다. 오늘은 조금 내가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임팩트 그 감이 아니다, 리듬이 아니다 하실 때 바로 그 현장에서 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반복적인 스윙을 기억을 합니다. 네. 내가 연습 때 이런 걸 내가 부족하게 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무엇인가를 제 마음속에 찾는 겁니다. 그럼 그걸 찾다 보면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말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암기를 한다든지 본다든지 그러면 골프 코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많은 잡생각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걸 다시 재정립해서 다음 홀에서는 할 수 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이전 홀에 더블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고 실수가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다음 단계로 가져가느냐. 그래서 전 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떨구려고 노력하죠. 예. 그리고 실수가 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하면 속에서 막 넘치죠. 예. 그러니까 막 표현이 막 나오는 선수들 되게 파이널 라운드에 가면 어렵죠. 그리고 갑자기 급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마음속에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은 평상시 연습으로 항상 실수가 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뭐 안 되더라도 그냥 그걸 빨리 잊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자, 저희 골프 아카데미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항상 저를 이렇게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아침 새벽부터 제 경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게임에 안 나가면 아예 뭐 시작부터 컴퓨터를 안 켠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이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라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보답하는 것이 그 성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요. 성실히 하나씩 정말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모든 팬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저희한테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aces and cards. I want so much to open your eyes, 'cause I need you to look into mine. Tell me that you open your eyes. Tell me that you open your eyes. He's moving up the center. Oh, thank you very much. Jake Choi. Wow, what a All this feels strange and untrue, and I won't waste a